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는 잘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호의를 행위의 권리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여 사람들과 깊게 사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삶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면을 깊게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일도 피곤합니다. 나의 돈을 쓰는 것도 재미가 없고 부질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싫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소모할까요?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를 남에게 주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혼자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자유롭게 만듭니다. 가족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도 한평생 같이 살아도 맨날 싸웁니다. 서로 조금만 배려해도 안 싸울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식과 친구들에 대한 생각은 줄어듭니다. 자식은 다 타인이 됩니다. 가족이지만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위해 좋습니다. 혼자 지낼 줄 몰라도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남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나만 힘들어지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나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선물처럼 주어야 합니다. 석가모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선을 넘기거나 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노후에는 사람 사귀기 참 힘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친구 비위를 맞춰줬다 해도 이젠 남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진짜 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간다.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손에 닿을 것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이란 태초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고독을 내 절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독이 내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도 혼자일 때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창작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뛰어난 작품은 고독 속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기고 싶으신가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매면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전합니다. 50대가 넘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자신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노후에는 우리의 삶과 우선주의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은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시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 말을 기억하라.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자. 고독과 인간관계를 성찰했던 쇼펜하우어의 삶은 많은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그는 삶을 통해 고독과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공부하고 사색하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성찰과 자기 발견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산만함과 소음은 판단력과 목적의식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좋아한다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때 행복해지고 혼자 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한 위대한 철학자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취지를 기억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고 했던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도 고독과 사색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이가 들어서 고독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에서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노후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열쇠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받아들이고 혼자 편안하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고 삶의 목적을 찾으면서 우리는 우아하고 존엄하게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로를 주며 나이가 들면서 나는 고독이 주는 위안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감정을 반성하면서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말한 플라톤의 철학을 떠올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삶을 반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내면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외부의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에서 자연 세계의 풍경과 소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고 평화와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플라톤은 개인 명상을 통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삶이 주는 단조로운 기쁨에 감사하게 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셋째, 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발견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플라톤은 믿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과 마주할 기회가 많아지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자기 발견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발견과 성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플라톤은 강조했습니다. 고독이 주는 위로와 안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혼자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독을 즐길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을 주는 철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고독을 즐겼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플라톤은 강조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술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며 삶의 여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특이한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고독을 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만 가능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을 더 깊이 파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지낼 줄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우리는 쾌락과 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 수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큰 떡갈나무는 폭풍 후에 꺾이기 쉽습니다. 견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합니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 영화와 명예나 권력, 출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독이 됩니다. 내 철학을 잘 이해하면 살아있는 것보다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다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버릴 일 수도 있습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 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셈이다. 특히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노년기에 예술 세계를 확립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시대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룬 장작의 결실들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토대로 하는 인간의 피난은 노력은 시대와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다. 어찌하여 끊임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에 침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한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심한 착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선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거나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치아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만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은 행복을 표현할 때 종종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 외로움과 고요함을 그려냅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이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욕구는 때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안정과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적으로 충만하고 안정된 사람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만족이 아닌 내면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